자, 오늘의 한발 아이디어는 이렇게 열어볼까요?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면 허당이라고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통신용 반도체 IP 국내 넘버원 팹리스입니다. 주가는 지금 뭐 실적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데 실적이 조금 부진하면은 어떤 기업은 실적보다는 그래도 미래가 명확하니까 주가는 오르고 어떤 기업은 아유 그래 실적 안 나올 줄 알았으면서 주가가 내려가 있는데 후자에 해당되죠. 근데 실적이 여기도 결국에는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구름 보통 디바이스들을 가지고 있는 뭐 그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노트북, 랩탑 같은 것들 이걸로 이제 챗GPT나 AI를 막 활용하면은 이게 통신을 통해서 전송이 되죠. 클라우드로 가면 클라우드 이제 서버에서 그 답에 응대해주는 이런 형태인데 이러다 보니까 서버가 너무 과용량으로 터질 것 같으니까 너무 질문들이 많아지고 이 주변에 이제 기계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기계 자체도 조금 똑똑해져야지 스스로 뭔가 통신이 단절되거나 할 때 기계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똑똑해져야 된다 이런 개념이 언디바이스,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죠. 근데 결국에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을 뭘로 하겠어요? 선으로만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무선 통신도 돼야 되니까 통신용 반도체가 다시 미래에는 각광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 그 통신용 반도체 제일 잘하는 데가 국내에서는 자람 테크놀로지고 기술력은 충분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국내 팹리스 업체가 글로벌 탑티어 고객들의 주문형 반도체 아스키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을 수주한 것이 자람 테크놀로지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기존의 고객이 설계한 칩을 이제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위탁해주면서 디자인해주는 정도. 가 있었는데 설계부터 칩 공급까지 원턴으로 턴키로 공급하는 계약을 한 것은 이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아마 그 일본의 라쿠텐사에다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용어는 좀 어렵지만 폰 XGS 폰 이게 제가 풀어보니까 XGS는 10GB bps 이거고 폰은 결국에는 아마 그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니까 광 트랜시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기가 비트퍼 그 용량을 광 트랜시버를 통해서 전송하는 칩. 요게 아마 이 회사가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그 무기고 요게 이제 스틱형으로 돼서 좀 단소화 그러니까 5G를 추구하는 거나 6G를 추구하는 통신사들한테는 결국 한 대의 1대1 매칭이 아니라 뭐 기지국 하나에 본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전화국이다 치면 1대1이 아니라 1대 다수로 이렇게 쪼개는 역할을 요 스틱형, 일체형 트랜시버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미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수주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수주가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나오질 않았던 것은 통신의 개념이 늘 말씀드리는데 5G는 이미 건너뛰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5G만으로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AI, 언디바이스, 뭐 엣지 컴퓨팅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6G로 가야 되고 그래서 위성을 띄우고 밑에 기지국 내에서 교류하면서 통신해서 정집을 잡아야 되는데 어느 나라도 지금 표준을 못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주가 빨리빨리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표준이 내년에는 아마 미국이 아마 주도권을 또 잡지 않을까 싶은데 표준이 나오면은 수준은 쭉쭉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미 라쿠텐을 통해서 검증했고 노키아라든지 중국의 뭐 파웨이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이 장비에 대해서 눈독을 많이 들인다고 하니 내년을 기대해 본다면은 저는 통신용 반도체 기업인 자람 테크놀로지 주가도 뭐 확 내려와 있고 저기서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질까 싶긴 한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이 또 아이디어 있으면은 자람 테크놀로지 보니까 얼마 전에 소개해 주신 팹리스 퀄리타스하고 퀄리타스 반도체. 좀 비슷하게 움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수주가 뭐 많이 안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10월 달에 유럽 쪽에 또 수주가 하나 있었어요. 네네네. 100억 넘는 이제 규모의 수주가 또 하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동 쪽 그리고 유럽 쪽 적극적으로 이제 공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요 자람 테크놀로지 용어를 좀 설명을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일단 PON이라는 개념이 이게 이제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저도 쓰는 이제 경우도 오늘 있고 보면서 다른 표현도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요거 이제 용어들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XGS
PON 스틱 요 반도체 제품 요게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가람 테크놀로지 가령 이제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양궁 쏠 때 보면 이제 10점 맞으면 X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X는 이제 10을 얘기하는 거고 10기가바이트용 이제 PON 요 이제 반도체 설비를 개발을 한 게 이제 이름을 붙여 놓은 게 XGS 이제 PON 스틱 요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제 우리 5G가 우리 통신을 얘기할 때 이제 회절성이라는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통신 이제 주파수가 이렇게 이제 가면 장애물이 있으면 그 장애물을 이렇게 피해가는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5G 주파수는 그 회절성이 낮다라는 게 이제 단점이에요. 고주파기 때문에 그 회절성이 낮은 게 이제 단점이어서 문제는 뭐냐면 기지국을 정말 많이 만들어야 돼요. 네, 촘촘하게.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5G 투자 이제 더 안 하는 거예요. 차라리 MMA 바로 6G로 넘어가자. 지금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단점을 극복하는 게 아까 1대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지국을 하나로 이제 묶어내는 기술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패시브 옵티컬 네트워크, PON 기술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자람 테크놀로지니까 어쨌든 희소해요. 어저께 김준호 매니저가 얘기했던 슈어소프트도 네. 마찬가지로 제가 좀 희소성을 좀 보시자라는 말씀드렸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도 저는 거의 뭐 상장된 기업 중에 이런 통신용 반도체 이렇게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이 팹리스 기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자람 테크놀로지 거의 이제 유일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여서 충분히 뭐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또 최근에 워낙 또 온디바이스 관련된 이슈가 또 많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확장되다 보면 분명히 한번 또 시세가 붙어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600억이에요. 뭐 물론 실적 밸류에이션 하면은 비싸다 싸다 논란할 수 있지만 뭐 실적 안 나오는데 5천억, 6천억 뭐 조 단위로 갈 수도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아주 그냥 깨끗한 깨끗한 상태가 퓨어하다. 10월 5일 날, 6일 날 그때 이제 글로벌 탑 티어 기업 A사의 165억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네. 그 기업을 지금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AT&T를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지금 AT&T. 맞아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미국 역사상 가장 최대 규모로 이제 인터넷 구축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랬을 때 또 자람 테크놀로지의 어떤 역할도 좀 커질 가능성이 높고 또 최근에 이제 10월 6일 날 이제 발표되고 나서 10월 5일 날 5%까지 반등 흐름이 나와줬다가 주가가 계속 하향이 나왔던 거는 적자가 좀 지속됐던 부분도 있었고 또 9월, 10월 달에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잖아요. 네. 그때 좀 약세가 나와줬지만 내년에 이제 매출 성장이 좀 빠르게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에 매출이 245%를 증가하고 아까 이제 글로벌 탑티어 A사 이제 본격적인 공급 계약이 좀 체결되면서 앞으로 미국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어떤 인터넷 구축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2024년도가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의 어떤 매출 성장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지금 가격 구간은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된 좀 바닥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래를 본다면은 뭐 이게 그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은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한데 쭉 읽어보면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기지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촘촘히 짓는 것보다는 이 장비, 이 폰 장비 10대를 가지고 기지국 10개를 커버할 수 있는. 커버하는 거죠. 네, 그래 기지국 하나 뭐 놓고 하여튼 이 허브나 아니면은 라우터의 개념일 수도 있겠는데. 뭐 통신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하여튼 요점은 그렇습니다. 언디바이스 엣지 컴퓨팅 그다음에 뭐 AI 이러지만 두 개 연결해야 되니까 연결 안 하면 쓸모가 없어요. 네. 연결하는 통신 기술이나 통신 이슈도 반도체도 이렇게 분명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란 테크놀로지를 저는 오늘 한 발로 정했고, 자 그다음에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 가봐야 되는데 네. 리뷰 있나요 오늘? 네, 리뷰를 먼저 좀 하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말씀드렸던 네페사크 뭐 요 종목도 나름대로 이제 좀 견조했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칩셋 미디어가 살짝 치면 오히려 다른 애들 조금 누를 때 네. 네페사크 같은 이런 이제 후발주들이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는 또 텔레칩스가 또 워낙 강했어요. 뭐 텔레칩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어제 텔레칩스가 또 신고가를 한번 찍었고 어제 말씀드린 이제 네페사크도 주가가 이제 보시면 완전 바닥을 이제 조금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전력 반도체나 시스템 온칩에 대한 이제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칩들이 늘어나면 그런 칩들에 대한 또 테스트 공정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뭐 네페사크라든지 두산 테스나 물론 하는 일이 조금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 두 종목이 이제 같이 동행해서 주가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이제 장중에 한 11% 정도 이제 조금 상승이 좀 강하게 좀 나왔는데요. 25,000원짜리가 일단은 약간 이제 1차적인 저항인 것 같아요.
9월 달에도 이제 딱 25,000원 저항이 이제 부딪히면서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조금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요 25,000원짜리 이제 뚫고 나면 27,000원, 뭐 3만 원 요 정도까지 이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 뭐 온 디바이스 관련된 이슈가 하루 이틀 뭐 이슈가 부각됐다가 끝날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다. 뭐 여전히 주가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그다음에 T-로보틱스라는 종목. 어저께 이제 로봇 종목들이 워낙 강했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중에 거의 20% 가까이 이제 급등을 했고, 두산 로보틱스도 초반에 좀 밀리다가 결국은 또 상승 전환해가지고 9거래 일인가요? 10거래 일인가요? 네,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로봇 종목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좀 성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내년도부터 이제 협동 로봇 시장, 그리고 AMR 뭐 자율주행 이제 물류 로봇, 그 다음에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이런 이제 로봇 시장이 계속해서 좀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종목들이 이제 주가에도 반영이 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T-로보틱스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전환 청구권이 이제 행사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전환 청구권이 그게 전체 유통 주식수의 거의 한 7% 정도 되니까 꽤 비중이 좀 많았어요. 그 이슈 때문에 다른 로봇주들 올라갈 때 이 종목은 한 1, 2주 정도 이제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이제 그 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악재가 반영이 좀 되고, 어제는 T-로보틱스하고 또 유진 로봇, 요 두 종목이 이제 AMR 관련된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두 종목이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하면서 T-로보틱스 주가 살아났다. 요게 지금 수익률이 지금 33%나 기록을 하고 있는 게 10월 31일이 거의 뭐 이 종목에 최근 가장 낮은 구간에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다 보니까 수익률이 좀 많이 나왔어요. T-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 종목들도 바닥에서 이제 반등이 좀 진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이제 조금 이제 뭐 아직까지 T-로보틱스 이제 박스권이지만 아까 실외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서는 가장 또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로보티즈는 지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매수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자리고 3만 원 이상까지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실외 자율주행 로봇 이슈가 되면 아마도 로보티즈가 또 대장주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뭐 유행이나 테마를 어떻게 빨리 캐치해내느냐, 이게 최근의 시장 능력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오늘 한 발은 뭘로 정하실까요? 오늘 한 발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키워드하고 또 연결되는 종목이에요. 알테오젠이라는 종목. 알테오젠. 네, 이게 주가가 좀 많이 좀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걸 또 소개를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포인트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알테오젠은 최근에 이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 업계 전체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이 SC 제형 변경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뮤노반티 IMVT1402도 이미 SC 제형으로도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상 이 머크의 키트루다 때문에 알테오젠의 몸값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거의 100% 넘게 올라올 정도로 좀 치솟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3월 달에 머크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키트루다의 거의 매출 한 50% 정도를 SC 제형으로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2027년에 이제 키트루다가 사실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특허 만료가 되면 이제 바이오시밀러들이 막 풀리겠죠. 네. 그러면 이제 특허 만료되면 이 작년에 이 키트루다 단일 품목으로 매출이 무려 27조 원이 나왔고, 올 한 해 동안에 이 키트루다 매출만 33조 원이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이면 그냥 뭐 중간값 해가지고 30조 정도만 쳐도 15조란 말이에요. 그 15조를 지금 SC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할 건데, 그 SC 제형 변경 기술을 알테오젠이 지금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 플랫폼 기술을 지금 알테오젠이 공급을 했는데, 아까 제가 할로자임 얘기 간단히 해드렸잖아요. 할로자임이 지금 이 SC 제형 이제 기술 로열티를 한 매출의 4% 정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알테오젠도 매출의 4%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러프하게 전체 매출 30조의 절반 정도를 SC 제형으로 대체하는데, 그럼 15조죠? 15조에 4% 하면은 연간 6천억이에요. 연간 6천억이 그냥 감안해서 로열티로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이 지금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근데 아까 제가 할로자임 SC 제형 기술 가지고 비브르가트, 그게 이제 임상 지금 탑라인 도달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쨌든 알테오젠의 이제 기술력 자체가 워낙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머크도 알테오젠을 이제 선택했다라고 보면은 로얄티가 뭐 단순히 4%에 머무르지 않고 이게 5%, 7%까지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독점적인 권리 계약보다는 오히려 몸값을 더 올리는 게 알테오젠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주가도 계속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다소 좀 올라와 있으나 충분히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뭐 월봉 기준으로 보면 알테오젠이 이미 2020년에
12만 6천 원까지 한번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은 매수가는 조금 어제 종가가 7만 9천 원이었는데 조금만 낮게 7만 7천 원 정도 일단 눌림목 공략을 한번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네. 7만 7천 원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6만 7천 원 정도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은 오늘 알테오젠. 김준호 매니저는 또 리뷰. 리뷰요? 어제 슈어소프트테크. 슈어소프트 어제 좋았어요. 맞습니다.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전일 좀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이제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제 검증하는 업체다. 근데 이제 그나마 유일한 악재가 그 현대차의 어떤 이제 오버행 이슈인데 네. 사실 그렇게 따지면 국내 모든 기업들이 오버행 이슈는 다 있는 거다. 대주주가 언제 팔지 다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그 10월 28일 날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렸고 한 달 동안은 조용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이제 현대차가 유리한 입장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2대주주 지위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보고 있고 또 이미 SDV 전환 관련해서도 지금 슈어소프트의 역할이 좀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현대차의 어떤 협업과 또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까 뭐 우주 항공이라든지 뭐 방산 또 그리고 이제 약간의 어떤 오류에도 치명적인 사태로 번질 수 있는 사업들은 슈어소프트테크의 기술이 거의 국내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성장성은 좋다. 그리고 3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 특성상 또 이제 고성장 산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또 장중에 한 17%까지 또 바로 상승이 나와줘서 목표가는 바로 이제 5,900원 도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2차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리고 싶은데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로봇 시장의 어떤 성장과 또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시장의 성장에 있어서 슈어소프트테크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일단 목표가를 좀 7,000원 정도로 좀 높게 잡고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매수가 위로 좀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보니까 뭐 익절가를 좀 높게 잡아서 5,500원 정도를 익절가로 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일진 하여튼 뭐 슈어소프트테크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저가의 맞습니다. 약간 신선한 네. 그런 게 딱 매칭이 잘 됐던 것 같아요. 딱 공포에 매수하라가 딱이죠. 현대차의 어떤 이제 오버행 이슈에 공포에 매수해라.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예. 네. 자, 하여튼 김준호 효과. 네. 또 하나 일진전기. 제가 이제 이틀 전에 좀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사실 이제 뭐 전력이 이제 민영화된다라는 거 저도 이제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민간 기업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초에 이제 그 전력망 구축 관련해서 이제 민간 기업들의 어떤 이제 승인 관련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력망 구축에서 지난번에 송전솔로라든지 전력기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다 영위하는 기업이 국내에서는 또 일진전기고 또 최근에 이제 유증을 1,000억 규모로 하면서 증설을 본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출은 당연히 내년부터 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또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그 민간 기업들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일진전기의 어떤 주가 상승 탄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13,700원을 매수가를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갭이 뜨고 나서 내려왔을 때 13,60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뭐 매수하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 보고 있고 전이 이제 소리 소문 없이 12.35%까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이제 전력 만 구축 관련해서 이제 민간 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제 역할 또 우리 앞으로도 커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진전기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직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서 홀딩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념은 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전기 판매 사업자의 민영화는 아닙니다. 전기 네. 판매 사업자는 한국전력이 맞아요. 독점이죠. 그렇죠. 관이 정부가 제어하는 전력망 구축을 이제 송전 사업자. 맞아요. 네, 그걸 그런 하면은 거를 그거를 이제 한전이 임대료를 준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 생산업자 또 따로 있고. 맞아요.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되면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네. 전력 판매가 민간화되면은 네. 뭐 이제 도로 지나갈 때마다 요금 내듯이 네. 전기 쓸 때마다 엄청난 요금이 그건 사실 한 달에 전기료가 막 수십만 수백만 원에서 원씩 수백만 원씩 나올 네, 수도 그럴 있다라는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는 또 분들 근데 영국 많이 같은 있더라고요. 경우도 이제 민영화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자율 경쟁에 맡기니까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또 가격이 또 다운되는 사태도 분명히 있다라고 원가 하니까. 연동제를 하죠. 연관이 있다.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이게 참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라서 네. 넘어가고 오늘 한 발. 오늘 한 발. 오늘은 이제 로봇 관련해서 저희 계속 로봇. 진정성을 위해서. 네. 그래서 아까 핫 키워드로 로봇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어서 위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오늘의 이제 한 발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이
네, 유일하다. 와닿네요. 네. 유일 네, 로보틱스. 유일한 로보틱스. 2010년도에 이제 설립된 기업이고요. 플라스틱 사출 성형 자동화 제조 설비 업체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이제 사출 제조 자동화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사용처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뭐 2차 전지도 있고, 뭐 전장 쪽도 있고, 뭐 가전, 의료기기로 이제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로봇 섹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제 AMR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던 것처럼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수급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협동 로봇 관련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또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처음으로 투입이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일단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한 로봇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직교 로봇도 있고요, 뭐 협동 로봇부터 다간접 로봇 관련된 모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이제 자동화 솔루션 관련해서 현대차 또 그리고 기아차, 또 삼성전자, 국내 대기업들의 1차 벤더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이제 물류 자동화, 또 그리고 이제 전동화로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유일 로보틱스의 어떤 성장성이 충분히 담보가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적으로도 국내외 1,600개 기업들의 이제 자동화 설계와 장비를 이제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기술력이 좀 충분히 입증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차가 이제 싱가포르의 어떤 혁신센터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공장들을 전동화, 자동화 장비로 좀 교체하고 있고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또 현대차가 또 현대차 그룹이 1차 벤더사인 유일 로보틱스의 가치가 충분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요 종목도 주가 조정은 충분히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슈어소프트텍과 마찬가지로 낙주 매매의 일환으로 유일 로보틱스를 가져왔고요. 매수가는 22,000원을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고, 1차 목표가는 24,500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김준호 매니저의 오늘 한 발은 유일 로보틱스에서 가격 전략도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발 종목들 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자, 두 분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뵈야 될 것 같으니까 엠비엔골드의 김영민 매니저와 김준호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